네, 그럼 이번에는 멀티캐스트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클래스는 서브 패키지만 EX03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게 앞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멀티캐스트 언더바 파일 언더바 클라이언트 A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A랑 클라이언트 B를 하나 각각 따로따로 만들 거고요.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포트를 바인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쓸 거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앞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는 조인하는 것까지 할까요? 조인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2번까지 그대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A를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 A, 아까는 텍스트였는데 이건 파일로만 바꾼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주소지로 일단 234, 234, 234, 234를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사용할 멀티캐스트 주소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포트는 각각 멀티캐스트 소켓 자체를 10,000번으로 다 바인딩 할 겁니다. 이렇게 10,000번으로 바인딩 하고 나서 나중에 조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멀티캐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안에 10,000번 방이라고 하는 단체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파일을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로딩을 해야 되겠죠. 3번 파일 로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읽어서 파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요. 앞에랑 똑같은 방식으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멀티캐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그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요. 그 폴더의 이름은 files underbar client A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나중을 위해서 미리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클라이언트 B로 만들어 놓을게요. 폴더 files client B.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A에 있는 파일을 읽어다가 나중에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은 수신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B에다가 그대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수신해서. 앞에서 했던 거랑 파일 전송하는 방식이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클라이언트 A에다가 복사해 넣겠습니다. 자, 이름만 바꿀게요. 지금 카피한 이름은 이미지 파일 using UDP였는데 뒤에는 UDP라고 하는 놈만 멀티캐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멀티캐스트. 자, 이 그림은 앞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요. 이건 고양이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그 클라이언트 A에서는 이 그림, 요 파일을 그대로 파일 로딩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B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파일 로딩하는 방법을 먼저 과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로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객체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저쪽 앞에서 했던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짜볼게요. 자,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경로를 쓰셔야 되는데 파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다 놨으니까 이거의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 소스부터 작성을 하시면 얘가 상대 경로를 표시한 거죠. 이만큼을 카피하셔서 여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집어넣게 되면 역슬래시는 자동으로 2개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카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파일 인풋 스트림 FIS는 new file input stream. 자, 그리고 나서 저기는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을 눌러서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 캐치로 감사 주셔야 되겠죠.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일 not found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urround with try catch로 이렇게 감사할 거고요. 자, 주석은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렇게 파일만 딸랑 쓰는 경우, 파일 인풋 스트림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속도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게 항상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BIS는 new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 그러고 나서 위에서 만들었던 FIS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 FIS라고 하는 놈은 파일을 읽어가지고 올 거고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결되어져 있을 텐데,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다 연결하게 되면 이제는 되게 빠른 속도로, 버퍼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FIS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Ctrl X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이 BIS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바깥에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기화하고요. 트라이 캐치 문 안에서는 말 그대로 객체만 할당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을 로딩하는 기본적인 스트림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BIS라고 하는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면 이제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파일을 로딩을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조인 안 했습니다. 데이터 아직 조인 안 했어요. 자, 조인은 나중에 저쪽 뒤쪽 가서 할 거니까 일단 그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파일 데이터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서 할게요. 자,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 하나만, 데이터그램 패킷으로 지금 계속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에 담아서 보내야 될 거니까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자, 데이터그램 패킷, 샌드 패킷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주구장창 이 샌드 패킷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파일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담아서 계속 보낼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쓸 거라서 그냥 미리 하나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변수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첫 번째 4-0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 이름을 먼저 보낼 거예요. 파일 이름 전송을 할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일 이름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string. 여러분들 파일 객체는 위에서 이미 벌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파일 객체로부터 파일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요만큼의 이름이 가져와지겠죠. 자, 파일 name은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에 get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놈을 저 sendPacket이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sendPacket. 결국은 제일 먼저 파일 이름을 전송할 거니까. 그럼 new datagram packet. 자, 파일 name이라고 하는 저 스트링에다가 getBytes. 저 스트링을 쪼개면 되겠죠. getBytes로. 자, 그 다음에 파일 name.length.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걸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수신지 주소인데 그 수신지 주소가 멀티캐스트, 이 멀티캐스트 주소에 이 포트로 보내라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멀티캐스트 포트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입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분 텍스트를 보낼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주소, 이게 멀티캐스트 그룹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 포트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인 안 했죠. 멀티캐스트 그룹에다가 조인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만번에 바운딩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자기가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 이 파일을 전송을 하게 되면 파일 네임이 날아갈 텐데 그 파일 네임은 자기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앞에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죠. 조인을 먼저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보내게 되면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인을 안 했죠. 조인을 안 했으니까 데이터를 못 받는 거겠죠. 자기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그 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거니까 단순히 그냥 그 그룹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로 파일 이름을 전송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tart랑 end라고 하는 파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send 패킷만 만들어 놓고 send를 안 했네요. send 해야 되겠죠. send 그리고 send 패킷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IO exception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surround with try catch로 감싸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파일 전송, 이름 전송이 끝났습니다. 자, 파일 이름 전송이 끝났으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출력 문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ystem.out.print line file name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파일 전송할 거죠.
파일 전송 시작이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은 파일 이름을 전송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파일의 실제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를 지금부터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스타트랑 엔드라고 하는 것을 시작과 끝 태그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UDP에서 썼던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파일 네임을 보냈던 거를. 자, 그 다음에 4-1이라고 할 거고요. 파일 전송 시작 태그를 전송할 거예요. 파일 전송, 파일 시작 태그라고 할게요. 파일 시작 태그 전송.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래시 스타트를 시작 태그로 사용할 겁니다. 파일 여러분들 UDP에서 보냈던 거랑 지금 같은 방식을 내년 지금 쓸 거기 때문에 혹시 UDP 쪽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 사인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실제 사인으로 사용할 텍스트는 스타트 이렇게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스타트 사인이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send package라고 하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요것만 바뀌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긴 글자를 여기 데이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거고요. 이 주소로 보낼 거고요. 그 이 주소로 보낸다라고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었으면 그 데이터그램 패킷을 send 하게 되면 실제로 날아가겠죠. 자, 이제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클라이언트 A에서는 두 가지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파일 이름의 데이터를 보냈고요. 파일 시작 태그를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파일을 전송하는 걸 보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4-2. 그리고 이제 실제 파일 데이터 전송입니다. 실제 파일 데이터 전송. 자, 그럼 실제 파일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요, 물론 사이즈를, 여러분들 임의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65508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2048 사이즈로 나누어서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주로 나누어서 파일 전송. 그럼 예를 들어서 2048바이트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면 되게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지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작다고 간다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파일을 쪼개서 계속 반복적으로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그냥 복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다 구조가 좀 많이 다를 테니까. 일단 읽은 데이터의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length라고 하는 놈을 인트로 하나 선언할 거고요. 자, 바이트 배열로 파일 데이터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8 사이즈를 최대로 할 거니까 2048 사이즈로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쓸까요? while문은 일단 length, 데이터를 일단 읽을 거고요. length라고 하는 놈은 BIS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들 앞에서 그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내가 파일을 지금부터 읽을 거면 이 파일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리드 할 텐데, 리드 할 때 실제로 여기는 파일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는 바이트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최대 2048개의 개수만큼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것이 만약에 -1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주구장창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while문입니다. 이거는 뭐 파일 IO에서 자바 IO에서 이미 했으니까요. 데이터를 읽고자 할 때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로 감싸 주셔야 되겠죠. 자, 주석은 삭제할 거고요. 자, 결국에는 여기 안에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읽은 데이터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파일 데이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읽은 개수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length는 여기에 length가 있겠죠. 그럼 그 두 데이터, 다시 말해서 내가 읽은 바이트 배열과 내가 의미 있는 데이터까지의 길이, 그 length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잖아요. 바이트 배열 집어넣고 그 바이트 배열 전체의 랭스니까 이 전체 바이트 데이터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다라고 알려준 거고요. 내가 여기는 파일 데이터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이랑 랭스를 같이 보내주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모든 정보를 넣어서 보내주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send 패킷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달라지는 건 여기 있는 start sign get bytes라고 하는 거 대신에 파일 데이터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start sign.length라고 하는 길이 대신에 내가 지금 리턴 받은 length가 들어가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send 패킷을 만들었으면 이제 send만 하면 되겠죠. mcs.send 그리고 send 패킷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 데이터가 계속 날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while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만 쭉 보내고 나면 실제로 반대편, 이 데이터를 받는 반대편에서는 언제가 파일의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구장창 다음 파일 데이터가 또 오겠지 하고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끝 태그를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끝 태그 보내는 거는 그냥 슬래시 end로 할게요. 위에 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end 태그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아이고. 자, 요거를 end 태그로 바꿀게요. end 태그, end 사인으로 바꿀 거고, 마찬가지로 end 사인의 getBytes, end 사인의 length를 바꿀 거고요. 실제 태그는 슬래시 end로 쓸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3개의 그룹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4개 그룹이네요. 첫 번째, 일단은 파일을 로딩을 한 다음에, 멀티캐스트 소켓 생성한 다음에 파일을 로딩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BIS라고 하는 파일을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4가지 보내는 게,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을 전송을 했고요. 두 번째는 파일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태그.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의 내용, 2048 사이즈로 반복적으로 while문을 돌려서 패킷을 보냈고요. 최종적으로 end라고 하는 사인이 딱 오게 되면 실제로 마지막 데이터가 왔다는 소리니까 모든 파일이 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조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A는요, 어디를 봐도 지금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 모든 보낸 데이터들은 비록 자기가 바인딩한 만번 포트, 다시 말해서 이 멀티캐스트 포트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지만, 자기는 받지 못했죠. 자기는 받지 못하겠죠. 자기는 보내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시점에 쓰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텍스트에서는 조인을 먼저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받지 않는지 너무너무 당연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한번 조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다 조인하는 방법은 앞에 거랑 동일하니까요. 앞에 거에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짰던 것 중에서 멀티캐스트에 조인하는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놓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코드가 몇 줄 안 돼서 그냥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조인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조인 전이니까 여기까지 보낸 데이터들은 자기가 못 받겠지만, 이제 조인을 했으면 지금서부터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한다면 받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받으면 보내온 주소, 받는 주소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코드 마찬가지로 그 메서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스태틱 메서드. 자, 요걸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해서 복사할게요. 전체 화면을 놓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메시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패킷 하나 만들어서 리시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메서드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리시브 메서드라고 하고 나서 그룹에서 조인한 다음에 혹시 내가 받을 데이터가 있으면 MCS라고 하는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샵 6번이네요. 6번. 데이터 소신 대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2개죠. 내가 이제 모든 데이터까지 다 받았으니까 멀티캐스트 그룹에서 리브, 다시 말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소켓을 닫아주면 되겠죠.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샵 7번. 자, 멀티캐스트 그룹 나가기. 자, 그 다음 mcs.leave 그룹.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주석만 삭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소켓을 닫아주면 될 거고요. 그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소켓 닫기 mcs.close.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서 짰던 모든 예제를 그대로 그냥 거의 대부분 활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거랑 달랐던 점은 뭐냐면, 파일 전송하는 파트는 UDP에서 파일 전송하는 거랑 거의 유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켓을 생성하는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텍스트 전송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 새로운 것은 조인을 하는 그 타이밍이 파일을 관련된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조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신이 보낸 데이터를 자신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파일 다 보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한테 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만 데이터를 수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A에서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각각의 코드는 대부분 앞에 코드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B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EX03 서브 패키지에다 그대로 만들 거고요. 자, 멀티캐스트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 B라고 만들겠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A 하고 나서 여기 멀티캐스트 소켓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소켓 생성하는 파트는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B에다가 넣을게요. 클라이언트 B로만 바뀔 거고요. 멀티캐스트 IP 주소 동일할 거고, 멀티캐스트 포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소켓을 생성하는 코드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데이터를 받으려면 바로 조인을 해놔야 되겠죠. 멀티캐스트에다가 조인을 해놔야지 멀티캐스트 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인하는 방법, 조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A에 가셔서 마지막에 여기서는 조인을 했었는데 그 조인하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에다가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게 3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멀티캐스트 주소 생성했고요. 소켓 생성했고요. 바로 조인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리시브가 가능한 상태가 됐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수신할 텐데 첫 번째 데이터를 수신할 때 종류별로 되게 네 가지가 왔었어요. 클라이언트 A에서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을 보냈고 두 번째는 스타트 태그, 세 번째가 실제 파일의 패킷들을 쭉 바이너리로 2048로 나눠서 보냈고요. 마지막에 엔드 태그를 보냈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실제로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파일 데이터를 한번 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신. 자, 그럼 파일 데이터 수신할 때 아까 샌드라고 하는 놈 패킷을 워낙에 자주 쓰기 때문에 하나 그냥 선언해 놨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게 될 데이터를 그냥 타입만 선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ived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received 패킷. 자,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빈 데이터 패킷 만들려고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용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이에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이 먼저 도착할 거죠. 파일 이름 수신입니다. 자, 그러면 received 데이터는 new 바이트로, 파일 이름이 물론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일단 최대 바이트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received 패킷, 앞에 걸 그대로 그냥 카피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하나만 써볼게요. 데이터그램 패킷, 그리고 패킷. 자, received 데이터랑 received 데이터의 랭스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파일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빈 데이터그램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receive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mcs.receive, 그리고 나서 비어져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만들었던 received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게 되면 이 received 패킷 안으로 수신한 데이터가 넘어올 겁니다. 자, try catch로 IO exception만 처리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receive 패킷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은요, 파일 이름일 겁니다. 그럼 파일 이름을 그대로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네임은 new
string. 첫 번째 바이트 배열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received packet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get data 하게 되면 바이트 배열이 나올 거고요. 이게 무진장 길 텐데 그거를 트림을 하면 공백이 삭제가 되겠죠. 이 뒷부분에는 공백이 다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럼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출력해 볼게요. 지금 시점부터 파일을 한번 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 print line 하고 나서요. 여기다가 파일 네임 플러스 파일 수신 시작 정도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이름을 일단 첫 번째로 수신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파일 저장을 위한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놈도 나올 거고요. 자, 4-2라고 쓸게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엔드 나올 때까지 파일 그 데이터그램이 막 패키지 도착할 거란 말이죠. 그걸 한 번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을 위한 파일 출력 스트림 생성. 자, 그럼 여러분들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이 파일 네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이 저장하고 있는 이 부분 있죠. 그 이미지 파일 using multicast.jpg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카피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카피하기 위해서 파일 객체를 먼저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파일은 new 파일 하고 나서 여기다가 똑같이 그 파일 객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요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위치잖아요. 그럼 프로퍼티 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럼 소스부터 시작해하고 클라이언트 B까지의 폴더 위치까지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카피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여러분들이 꺼내왔던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놈을 연결하게 되면 이 위치가 결국에 어떤 위치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로 파일 네임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파일 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파일만 임포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이번에는 파일을 쓰는 거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FOS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고 나서 파일이랑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FOS에다가 주구장창 쓰게 되면 이 파일에 써지겠죠. 자, 파일이 없는 경우에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버퍼드는 반드시 쓰라고 말씀드렸죠. 파일을 쓰고자 하는 경우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OS는 new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하고 나서 FOS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파일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S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간 게 FOS니까 이 FOS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는 거 말고 직접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BOS라고 하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파일에 쓰여질 텐데 앞에서 계속 뒷부분에서 이 BOS를 계속 참조를 해야 되니까 BOS는 바깥에서 초기화를 하고요. 여기다가 BO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정말로 패킷을 다 가지고 와서 파일에다 직접 쓰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시작 태그와 부터라고 할게요. 끝 태그까지 모든 데이터 패킷의 내용을 파일의 기록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스트링이 스타트 태그에서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은 스타트 사인이라고 아까 이름을 적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그냥 똑같이 지겠습니다. 끝은 엔드까지죠. 그래서 스타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end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end 태그고요. 여기도 end 태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receive라고 하는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만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이 receive 데이터라고 하는 것 안에서 start 태그도 받아야 되고 end 태그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빈 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리시브 하고 나서 리시브 패킷으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럼 리시브라고 하는 거 당연히 트라이 캐치로 감싸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IO 익셉션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익셉션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리시브 패킷이라고 하는 거 안에 제일 먼저 스타트라고 하는 게 도착했겠죠. 그럼 이게 스타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받은 게 스타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나온 내용도 파일이 아닐 테니까 전혀 이것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게 스타트 태그이면 그 다음서부터가 실제 파일 데이터니까 그때부터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을 좀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서부터 받은 데이터 string 그 다음에 received packet이라고 하는 놈이 패킷이고요. 거기에 get data 라고 하는 것을 트림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여러 번 했었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이 뭐죠? 스트링이죠. 그리고 실제 어떤 스트링이죠? 실제 받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start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거 점 equals 이게 저기 있는 start sign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리시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스타트 사인이면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 아주 길게 쓴 겁니다. 이만큼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꺼낸 데이터인 거고요.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꺼낸 데이터 요게 요 스타트 사인 요거랑 완벽하게 내용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파일이니까 파일 데이터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get data 하고 나서 이렇게 트림을 해주셔도 되지만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offset이고요. 그 다음에 received packet get length 이렇게 offset과 length를 넣어주는 게 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공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length라고 하는 정보랑 offset이라고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꺼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까지만 정확하게 뽑아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offset이라고 하는 것도 get offset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뽑아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다 0번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0번으로 넣습니다. 자, 요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스타트 사인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오는 모든 패킷은 다 파일 패킷일 테니까 그 패킷을 그대로 BOS, 다시 말해서 파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연결해서 넣으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데이터를 mcs.receive 하고 나서 receive 패킷을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받는 모든 데이터들은 뭐라고요? 예, 그 파일 데이터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올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while문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그럼 그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겠죠. BOS에다가 write receive packet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시작해서 received packet get length까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BOS라고 하는 것 안에 데이터가 계속 써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읽은 length까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 여기 while이 true니까 계속 무한루프를 돌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읽어야 되죠? and라고 하는 이 태그가 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이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Ctrl C 하고 나서 여기다가 Ctrl V. 내가 지금 막 무언가를 읽었는데, 전체 화면으로 좀 볼게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읽었는데 그 읽은 데이터가 만약에 end sign이랑 똑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파일이 끝났다는 소리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때는 브릭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end sign이랑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파일 데이터라는 소리니까 파일에다가 write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write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플러시를 시켜야겠죠. 지금 이 코드는요, 여러분들 그 UDP에서 파일 전송할 때랑 똑같이 썼던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 카피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자, 개념상으로는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내가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엔드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BOS, 다시 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안에다가 다 썼다. 물론 여기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다 썼지만 기본적으로 그 파일에다 저장할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 안에다가 데이터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타트부터 엔드 사이까지의 모든 데이터들. 그게 다예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BOS는 클로즈를 시키면 될 겁니다. 다 끝났으면 자, BOS.close 닫아주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IO 익셉션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파일 수신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엔드 파일의 끝까지 다 수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나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파일 수신이 완료가 됐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조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시작하자마자 조인하고 나서 조인했으니까 파일이 수신됐을까? 이만큼의 데이터가 수신됐을 거잖아요. 이만큼 파일 수신까지 다 완료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일 수신을 더 이상 안 받으려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샵 5번이네요. 5번.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 나가기. 자, 그러면 파일 수신까지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모든 데이터를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난 거기 그룹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브 그룹이고요. 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외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삭제했습니다. 멀티캐스트 그룹 나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여기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10,000번 포트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거예요. 파일 잘 받았습니다 라고 전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송하는 데이터는 자기가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탈퇴했는지. 자, 클라이언트 A에서 데이터 보낸 거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쓰겠습니다. 뭘 카피했을까요?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보낸 게 없네요. 샌드 됐다? 예. 저 앞에서 카피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데이터 전송하겠습니다. 자, 샵 6번 전송 데이터 그램 생성하고 플러스 전송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하나 만들 거고요. 샌드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B라고 쓸 거고요. 파일 수신 완료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걸 get bytes로 바이트로 분할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 만들 거고요. send 패킷 new 데이터그램 패킷. 자, 그러면 send 데이터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send 데이터의 length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받는 주소는 멀티캐스트죠.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두 번째 멀티캐스트 포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join이라고 하는 놈이 풀렸죠. 다시 말해서 그룹을 나간 다음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기가 지금 바인딩된 10,000번 포트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자기는 받을 수가 없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mcs.send 하게 되면 send 패킷을 보내면 될 거고요. 예외 처리해 줘야 되겠죠? IO exception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석 지우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모든 데이터 회신까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똑같이 소켓만 닫아주면 되겠네요. 샵 7번 소켓 닫기 mcs.close. 자,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조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데이터, 파일 이름이랑 시작 태그, 끝 태그, 실제 파일 네임까지 다 받은 다음에 그 멀티캐스트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하나 딱 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B가 수신되게 할 거. 시작하자마자 클라이언트 A는 파일을 막 보내요. 파일을 막 보낸 다음에 다 보내고 나서 그룹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낸 파일은 자기가 못 받을 거고요. 얘만 받을 거고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조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럼 그 메시지는 얘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안 받을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지금까지 짠 걸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B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파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A가 실행되면 A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파일을 전송하기 시작할 테니까, 자,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지 파일 using multicast.jpg 파일 수신 시작하고 나서 파일 수신 완료가 됐고요.
자, 이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는 파트는 다시 여기 볼게요. 파일 수신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요게 나온 겁니다. 파일 수신이 완료가 끝났고, 파일 수신 완료가 끝나자마자 얘는 리브 그룹 했으니까 데이터를, 멀티캐스트를 나갔고요. 멀티캐스트 나간 다음에 이 데이터를 10,000번에다가 보냈지만, 자기도 10,000번에 바인딩 됐지만, 이 데이터는 자기는 받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A를 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A를 봤더니, 클라이언트 A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파일 전송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출력이 됐고, 파일 전송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놈이 읽혀지자마자 파일 네임 전송 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을 쭉 보냈습니다. 이 많은 파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낼 때 실제는 조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만큼 조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파일은 자기는 받지 않았어요. 파일 다 보내고 나서 실제로 조인한 다음에 데이터 수신 대기한 거는 저쪽에서 파일 다 보낸 다음에 받은 거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보낸 주소랑 실제 보내온 내용을 봤더니 이 주소에서 보냈고, 클라이언트 B 파일 수신 완료, 클라이언트 B가 파일 수신 완료한 다음에 보낸 그 메시지만 여기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파일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클라이언트 B에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클라이언트 B에 지금 파일이 올라왔고요. 지금 파일 똑같이 정상적으로 잘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파일 전송의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멀티캐스트 갖고 텍스트 전송도 한번 해봤고요. 파일 전송도 해봤습니다. UDP 갖고도 해봤고요. 자, UDP의 파일 전송, 텍스트 전송과 멀티캐스트의 파일 전송과 텍스트 전송은 기본적으로 앞에 처음에 소켓을 생성하고 조인한다는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캐스트에서 텍스트와 파일에서는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보낸 데이터는 자기가 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나누어서 텍스트에서는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받도록 했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받지 않도록 지금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텍스트 코드에서도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보낸 걸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긴 시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반복하셔서 보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